그렇다면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개발 지역에 대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 네. 어떻게 발품을 파는 게 좋은지 또는 네. 이렇게 우리 온라인품처럼 네. 이 안에서 집 안에서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손품이라고 또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손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녕하세요. 부티비의 브라더 앤디입니다. 저희 부티비에서는 올해 들어서 많은 콜라보레이션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도 많이 저희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만들고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물론 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더 인기가 많은 그런 콜라보레이션이 있었어요. 바로 IMF의 정지영 대표님을 모시고 했던 콜라보레이션인데요. 게다가 이 대표님께서 새롭게 책을 또 출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IMF의 정지영 대표님과 함께 멋진 콜라보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간 건강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한 몇 개월 만에 또 이렇게 네. 만나 뵙게 되는 거죠? 어제 만난 것 같은데요. 매일 어제. 영상에서 보니까. 아,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에 우리 대표님은 청약의 신이셨어요. 네. 근데 약간 채널이 또 하나 추가가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관련 서적을 내셨는데 네. 요즘에 듣자 하니까 또 업계에서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네.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부동산 책으로 정말 최근 들어서 종합 1위에 됐는데요. 재건축, 재개발에 관해서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요. 사실 청약과 재개발, 재건축은 메비우스 띠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의 엄마 아빠인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띄워놓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같이 이제 공부하시고 내 집 마련도 양 다리를 걸쳐야 됩니다. 아, 지금 말씀하셨는데 너무 멋지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사실 정부든 말이죠. 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규제 위주로 끌고 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그 한계점에 도달하자마자 공급 채널, 공급 시그널을 보내면서 공급 채널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공급하려면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도 지정을 했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신규 택지도 추가로 계속 지정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그런 재개발 사업에, 정비 사업에 여전히 관심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러한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사실 청약은 내 집 마련에서 가장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청약은 당첨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으로 똑같이 새 아파트를 갖는 건데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은 적극적으로 그 시장에 뛰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번에 이제 내 집 마련에 어렵고 소극적으로 내 집 마련에 접근했던 분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나설 때는 이 상품을 또 공부하고 또 내 집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청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 아무나 청약하고 되는 게 아니라 가점이라든지 그럼 그렇죠. 특공 자격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납입 어떤 횟수라든지 연수가 그렇죠. 다 필요하잖아요. 네. 거기에 해당하는 분이야 한두 번 실패를 해도 또 청약에 매달릴 수 네, 있겠지만 하셔도 됩니다. 그죠? 하셔도 됩니다. 맞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새 집이 필요한데 남들 다 투자하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재건축 재개발이라면 정비사업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네. 정비사업의 장점만이 있을까요? 청약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장점? 그런 거 말고 뭐 내 돈으로 편하게 산다는 거 말고 다른 장점. 장점은 지금 100% 당첨되는 거죠. 그렇죠. 네, 100%입니다. 제가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매수 후 당첨될 때는요, 청약홈에서 당첨이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청약홈에 당첨이 돼서 딱 열었을 때, 만약 청약이면 당첨될까 두구두구두구 했지만, 이건 아닙니다. 당첨은 됐고, RR. 그러니까 노열등, 노열층 나오나 하고 열어보게 되는 거죠. 마음 자세가 틀리듯이 100%새 아파트의 당첨입니다. 야, 더블 R. 대표님. 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좋게 얘기하는 재개발, 재건축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 맞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사업에 내가 들어갔을 때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은 사업 구역 중에 사업이 좀 무난하게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 구역을 어떤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구역들 같은 경우에 이제 느리게 가는 구역과 빨리 가는 구역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대장은 조금 늦게 갑니다. 이권 개입이 좀 많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그 구역 안에
또 우리가 사업자의 마인드로 한번 바라본다면 그 사업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대부분 그 사업에서 내가 기존에 있던 것을 유지하려는 것들은 보면은 뭐 종교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상가 이런 것들이 많으면 또 반대 세력이 조금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넓은 사람도 뭐 조합원 한 장을 주고, 그리고 작은 것도 한 장을 주면 넓은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지 지분이 넓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가 많을 때도 이렇게 조금 느리게 가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일 느리게 가는 건 정부 때문입니다. 정부 중에서도 서울만이 집중적으로 규제가 많은데요. 되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느리게 간다, 잘 못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경기도, 인천, 하다못해 지방광역시는 차근차근 잘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합 설립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재개발의 조합 설립은요, 2015년부터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한 건이 없는데요. 그런데 부산에 제 책에도 정리를 해놨는데 최근에 조합 설립이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부산은 낡았고 오래됐고 서울은 안 낡았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규제가 집중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은 기 때문에,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제가 바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단독 같은 경우에 대지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약간 그 재개발 재건축을 반기지 않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재개발 법 자체가 땅 가진 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집을 가진 사람을 위해 만들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를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이 크고 적고가 아니라 집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집이 나오는 네. 그런 식의 어떠한 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맞습니다. 좀 마냥심이 생기지 않으셨을까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대표님, 네.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은 초기에 투자금이 들잖아요. 네. 그게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책을 한번 제가 읽어보니까 네. 무주택자일수록 돈이 적을수록, 자금이 네. 적을수록 이쪽을 노려라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무주택자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네. 왜? 무주택자라고 돈이 없는 건 아니니까. 네. 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할수록 이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역설적이긴 하는데 제가 사실 돈이 없으면 사실 투자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라고 해서 이 상품을, 이 재개발 재건축을 치워놓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시는 분 중에 10년 동안 대한민국에 사실 거죠? 거주하실 거죠? 그런 사람이라면 이 재개발 재건축, 대한민국 부동산 10년을 책임질 재건축 재개발을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돈이 없어서 내 집 마련하는 기간 동안 조금 오래 기다렸는데요. 사실 내 집 마련하려면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그 종잣돈을 만드는 시간이, 투자자의 시계가 있으면 그때가 가장 느리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돈이 모이고 나서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막상 준비가 안 되면 선택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돈이 없을수록 더 이쪽을 또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사실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초기 투자금은 초기 투자금이고 네. 중간에 이제 뭐 우리가 조합원 분양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죠. 뭐 평가 받은 뒤에 다 받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분담금도 내야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랬을 때 대출 같은 거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대출은 사실 이주비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내가 갭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축을 지려면 부셔야 되잖아. 그렇죠. 멸실을 하잖아. 그럼 집이 없어지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아니면 기존에 살고 있는 주인이 다른 곳에 거처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이라는 걸 내줍니다. 그런데 이주비 대출도 최근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처럼 규제가 있는데요. 무주택자 또는 처분 조건 1주택자만 규제 지역에서는 가능하고요. 뭐 비규제는 상관없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주비 대출을 받지만 이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네. 집을 짓는데 사업비가 들잖아요. 네. 그래서 개개인마다 어느 정도 너는 이거를 분담하라고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 갑자기 또 집을 짓는다고 100% 분담금을 내야 돼? 그래서 최근에는 그 분담금으로 또 대출이 나옵니다. 네. 대출이 나오고 아예 대출도 받지 마. 그냥 잔금 완납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 집 짓는 비용을 아예 대출도 받지 마.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때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 일반 분양하고 조합원 분양, 입주권하고 비슷합니다. 들어가는 네. 돈은 어차피 지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돈이 들어가는 게 앞에 많이 들어가냐, 뒤가 적게 들어가냐, 이런 거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자금력이 되신다는 사람들은 청약을 단순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입주권을 사서 새 아파트 100% 당첨을 받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스테이지는요. 우리가 좋은 집을 그냥 일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도요. 네. 발품을 되게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강서구에 집을 사기 위해서 강서구만 들어가서 강서구에는 동도 되게 많잖아요. 엄청. 화곡동도 많고 방화동도 많고 뭐 많은데 그거를 다 돌아다니는 게 사실 노력이고 발품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재건축 재개발 이런 개발 지역에 대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 네. 어떻게 발품을 파는 게 좋은지 또는 네. 이렇게 우리 온라인 품처럼 네. 이 안에서 집 안에서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손품이라고 또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손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랑 같이, 국가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클린업 시스템,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도 도청에 있고요. 각 지자체 사이트에 그러면 과천시 들어가서 재건축하고 검색하면 그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리스트업을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손품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정보도 또 찾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재건축의 빅데이터만 모아놓은 부동산 124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뭐 부동산 뭐 데이터 정보의 스탠다드라고. 네. 예전부터 저희가 많이 봤던 이유는 사실 재건축이 우리 부동산 시장의 핵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재건축이 오르냐 내리느냐가 아주 중요한 지표이고요. 네. 그 재건축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진행 여부도 빠르게 볼 수 있어서 그 사이트를 자주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소품을 팔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정보가 채져 있다면 뭐 지금 코로나 시대로 사실 임장 가기가 조금 어렵다면 입품, 그러니까 전화, 그러니까 부동산 소장님한테 전화로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여기서 꿀팁은 사실 그 구역에 전화를 하면 그 구역 자랑만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구역의 단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 구역의 반대에 있는 구역을 한번 전화를 하면 그 구역 A 구역 어때요? 라면 B 구역 사장님은 A 구역 안 좋아 하고 또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발품은 꼭 가셔야 되는데요. 그 발품을 가셔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모아둔 한 90% 정도는 확인하러 가는 작업. 그리고 10%는 새로운 정보를 또 취합해서 그리고 기록을 해놓는다면 더 좋죠. 네. 네, 대표님. 네. 그러면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재건축 재개발에는 단계가 있단 말이죠. 네. 단계별로 쫙 절차를 통해서 나중에 철거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데 네.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단계는 사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가 조금 다릅니다. 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즉시 입주를 해야 된다 네. 하면 저처럼 제가 샀을 때가 바로 관리처분 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그래서 관리 다음에는 또 일반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좀 더 빠르게 입주한다면 관리처분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집값이 많이 오르길 바라잖아요. 하지만 그 단계별로 항상 우상향을 합니다.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죠. 근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그 구역이 잘 갈 수 있는 요소를 판단해야 되겠죠. 제가 한 3, 4년 전에는 이 재개발 재건축을 사업 시행 전후로 들어갔습니다. 사업 시행인가 전후로 들어갔던 이유는 조금 구역의 확정적인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사업 시행인가 단계라는 건 사업을 시행하는 어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에 가면 모형도가 있잖아요. 그 모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 확실성을 조금 중시해서 그러는데 최근에는 그런 재건축 재개발들이 입주를 하고 가격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주변에서 제가 농담 삼아 재며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도 같이 가는 형국이 돼서 초기 단계에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그렇다면은 네. 사람이 이제 갔어요. 어떤 분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딱 갔는데 어디는 사업성은 떨어지는데 추진 속도는 좀 빨라. 잘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디는
사업성은 높은데 그래서 그 말은 견제 세력이 있는지 네. 좀 추진이 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랬을 때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제 투자 방법은 속도가 빨라야 되는 투자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속도보다는 입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재건축 재개발 지도 책을 냈을 때 여러 가지 입지 분석의 방법들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그 입지가 변해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는 곳을 좀 눈여겨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성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사실 예전에는 막 계산도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건 물건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업성을 따져가면서 사기가 나는 1구역만 살 거야. 근데 1구역에 물건이 하나도 안 나온다면 그 바로 옆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전략 중에서 B급 전략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그렇지만 같이 시너지로 잘 갈 수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거겠죠. 예,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여태까지 정부의 어떤 그 흐름이 규제였다가 저기 이제 공급으로 바뀐 다음에 공급 쪽에서 신규 택지라든지 3기 신도시 같은 거를 지정을 했어요. 그렇게 나와서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돌아간다고 치는데 아직도 서울 구도심 중심으로 해서 좋은 입지들, 노원구를 포함해서 지금 상당히 핫한 입지들에는 아직도 재건축 재개발할 그런 소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어쨌건 지금 풀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규제가 너무 세죠. 세긴 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리모델링에 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그렇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워낙에 또 우리 재건축 재개발을 다루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네. 1기 신도시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투자할 때 뭐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리모델링은 사실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어쩔 수 없이 중에서도 규제 때문에 그리고 30년 연한이 안 돼서 그리고 사실 재건축으로 할 때는 사업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또 빨라진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느려질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단지 같은 경우에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리모델링은 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리모델링은 그 뼈대만 남기고 하는 거니까 위쪽으로 수직 중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뚱뚱하게 수평 중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별도동을 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사실 별도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좋은 거죠. 그래서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는지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단지들이 되게 재미난 거는 한 군데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그 옆에도 리며들다.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1기 신도시 중으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단계별로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리모델링도 단계별이 다 있죠. 맞아요. 네. 하나, 둘, 셋, 얍! 약간 이렇게 좀 서운하지 않게. 네, 근데 그렇죠. 진짜 서운한 사람들은요, 어떤 구역 같은 경우는 너무 상한 거예요, 마음이. 네. 130%도 싫다. 그래서 조합에서 170%를 제공해 준다 그랬어요. 오. 그러니까 1억이었는데 1억 7천을 줄게 네. 했는데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와. 주변 시세가 보니까 감정평가에 비해서 230%는 줘야 된다 해서 조율을 하다가 어그러졌어요. 네. 그래서 아예 조합이 해산, 조합이 해제된 구역도 있습니다.